4년 촬영 끝나고 바로 비행 가셨나요? 평소에 하시는 관리나 시술 같은 거 있나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완전 뒤집어졌죠. 한승연의 리뷰 컨텐츠들도 보셨었나요? 저 거의 다 봤어요. 저 원픽이라고 해주셔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 카메라 켜가지고 엄청 깔깔 웃는 거예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기념 Q&A를 한번 다시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1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제가 첫 Q&A 영상에서 편지지에다가 질문을 담아서 준비를 했었잖아요. 사실 편지지에다가 담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좀 정성스럽게 답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편지지에다가 담아서 읽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쁜 박스에 담아서 편지지를 읽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언니 알바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무슨 알바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20살 때 한 1년 동안 말해도 되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리고 이건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실습인데 대학교 때 키자니아 아세요? 그 애기들 직업 체험해주는 곳? 거기서 실습생으로 있었어요. 저는 항공과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키자니아 부서에서도 전 승무원 직업 체험을 애들에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파트로 저를 보내셔서 그 다른 파트는 10몇 가지 직업들이 다 모여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맨날 그걸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마술사 이런 것도 해서 제가 막 마술 잠깐 배워가지고 애기들 앞에서 저희 마술사가 돼볼까요? 이러면서 막 마술 알려주고 햄버거 가게 사장 햄버거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언니가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노래는 더 드레스라는 노래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제네비브라고. 제네비브 노래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인생 최고 몸무게와 최저 몸무게 그리고 유지 비결은? 제 키랑 몸무게를 말씀드리자면 170한 23에 53kg? 최고 몸무게는 일단 20살 때 재수 생활하면서 갑자기 10kg가 늘어난 거예요. 최고 몸무게가 한 62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최저 몸무게는 48kg. 그때 왜 이렇게 살을 많이 뺐었냐면 대학 다닐 때 공책들 시점에 모의 면접을 맨날 하는데 그때 이제 면접복을 입잖아요. 근데 면접복이 좀 아무래도 타이트하고 선이 드러나잖아요. 치마도 그렇고. 항공과에 마른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겠다 싶은데 운동해도 안 빠지고 뭘 해도 안 빠지고 이래서 한약 다이어트를 친구가 시작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 한의원에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50kg까지만 빼래요. 그 목표 몸무게까지 찍으면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뀐대요. 근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것만 먹어야 돼요.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그 한약 맛이 진짜 역해요. 토맛 나고 토도 아니야. 진짜 미쳐요. 그거 맛이. 그래서 50kg까지 표를 설정해 두고 그 한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50kg 만들어서 갔는데 49kg까지만 해보재요. 아직 그 뼈가 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안 먹고 1kg를 더 뺐는데 48kg까지 또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이거는 좀 볼팔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껏 해온 게 있으니까 48kg까지 뺐는데 왜 제가 그만뒀냐면은 앉아있는데 뒤에 앉은 친구가 여기 목에 이상한 게 있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목부터 여기 허리까지 반점이 생긴 거예요. 영양실조가 생겨가지고 반점이 난 거예요, 몸에. 진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해서 그 날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먹으니까 바로 요요 와가지고 한 3kg 찌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굶는 다이어트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빼면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때 뭐가 씌었었나 봐요. 그 뒤로는 그냥 건강하게 먹는 거 조금 조절하고 필요하면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슬럼프나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뭔가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질문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우울하면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을 좀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요. 이게 막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못 하겠는 게
여러분, 갑자기 찍고 있던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켰습니다.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 결국에는 혼자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평생 저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우울할 때 어떻게 혼자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게 좀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땀 흘리고 이러면 좀 생각이 많이 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술버릇도 궁금해요. 한 병 마시면 일단 좀 알딸딸한데 좀 천천히 조절해서 마시면 2병? 술버릇은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한 감정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울하면 술 마시면 더 우울해지고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그러면은 술 마시면 더 행복해져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술 마시면 잡니다. 4년 촬영 끝나고 바로 비행 가셨나요? 꿈 같은 공간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니 어땠는지 썰 풀어주세요. 서울 도착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갔던 것 같아요. 비행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비행을 했고 나오자마자도 거의 바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2, 3주 정도 휴가 갔다 온 느낌? 그런 건 있었어요. 막 제가 방송 나갔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어디 갔다 왔냐, 아팠냐, 뭐 몸이 안 좋았냐 이랬는데 말을 못했던 나중에 방송 보고 아셨을 거예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할 때 종종 사투리가 섞이는 것 같은데 경상도에 산 적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 아빠는 서울이고 엄마는 경기도고 저도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을 살았는데 왜 사투리가 이게 나오냐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자님이 사투리가 진짜 심하세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좀 특이한 말투를 하거나 뭐 제스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흡수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담당자님이랑 얘기를 요즘에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투가 배웠나 봐요, 저한테. 현지님 가족들도 환승연애 보셨나요? 부모님한테는 출연 사실 말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가기로 계약서 쓰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완전 뒤집어졌죠. 특히 아빠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저 그거 찍고 온 거를. 근데 시작하니까 저한테 티는 안 냈는데 엄마가 뭐 아빠가 보고 너 오늘 뭐 괜찮았대. 너 오늘 뭐 예뻤대. 너 오늘 말 좀 잘했대.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엄마도 방송 보면서 진짜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고 지금은 다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 뭐 보면은 너무 잘 봤다.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한양에서 매기로 들어갈 거란 걸 알았을 때 기분은? 낯가리는데 늦게 들어가기까지 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미팅 하다 보면 제 성격을 아시니까 적응 잘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제가 자신 있게 그래도 적응력은 좋으니까 적응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랬는데 막상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매기라고 하면 다들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처음에는 우울해서 적응 못하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아 내가 매기로서 역할을 못했구나 그런 기분이 들긴 했었어요. 방송 보면서도. 근데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매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화녀는 누구랑 보셨나요? 혼자 보셨나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혼자는 절대 본 적 없고 항상 보는 메이트를 구해가지고 같이 봤어요. 지연이랑도 같이 봤었고 지연이. 그 엑스룸 때도 친구들 2명이랑 같이 봤는데 저 막 울자마자 갑자기 카메라 켜가지고 엄청 깔깔 웃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보니까 볼 수 있었던 거지 혼자 봤으면 저 못 봤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최종 안 봤어요. 마지막 화를 같이 볼 친구를 못 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봤는데 볼 날이 있을까요? 환승연애 리뷰 컨텐츠들도 보셨었나요? 방영 중에 환영 관련 영상들 엄청 떴었는데 그런 것들 다 보셨는지. 저 거의 다 봤어요. 리뷰하시는 것들 거의 다 봤는데 나중에 갈수록 안 봤던 것 같아요. 찰스님이 저 원픽이라고 해주셔서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리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오두윤님 거 엄청 재밌게 봤고 주희 민영님이랑 라커룸 유정이 거 주원 오빠 거 다 봤고 그때 고마웠던 게 성영 언니가 제가 이제 인프피인 것도 알고 제 성격을 아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환영 출연 전에 환승연애 시리즈 봤나요? 다른 연프 본 적 있는지. 저는 나는 솔로 엄청 재밌게 봤고요.
이제 다른 연프는 본 적이 없어요. 환승연애 시즌2는 제가 유튜브로 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긴 한데 제대로 다 챙겨본 적 없었고, 그래서 제가 룰을 좀 몰랐던 게 그 X랑 데이트하면 안 되는 룰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율 데이트 신청하라고 딱 연락을 받았을 때 X랑 데이트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룰을 좀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후회했어요. 이거 좀 보고 올걸. 연애 카테고리인데 제가 연애는 질문을 많이 안 뽑긴 했어요. 조만간 이제 친구랑 같이 한번 연애 상담 컨텐츠를 해볼까 싶어서 연애 질문은 일부러 지금 조금만 뽑았어요. 언니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가와주길 기다리는 편이에요? 저는 다가와주기를 기다려요. 진짜 간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의 이제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면서 좀 예쁘게 입고 눈 자주 마주치려고 하고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다가와주길 기다려요. 전 연인을 붙잡고 싶을 때 꼭 참는 편이신지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당하는 편이지. 저는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참고 싶어도 안 참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해서 헤어지자 했어. 그래도 저 직성 풀릴 때까지 붙잡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저 이거 좀 창피하긴 한데 막 재회 주파수? 진짜 이런 거 듣고 유튜브 따로 겁나 많이 보고 헤어졌을 때 그랬던 적 많아요. 가족들 키가 다 큰가요? 혹시 나는 이렇게 해서 키가 큰 것 같다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이 방법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저랑 키가 비슷하세요. 173 정도? 어머니가 좀 크시긴 한데 어쨌든 아빠가 엄청 큰 키가 아닌데 제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맨날 아침마다 쭉쭉이 아세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여기 제가 이렇게 붙잡아요. 침대 붙잡으면 아빠가 다리를 잡고 이렇게 쭉쭉 늘리는 거예요. 그걸 맨날 아침마다 해주셨고 저 막 중학교 때 급식 2판씩 먹고 이랬거든요. 먹고 아직도 기억나요. 친구가 저한테 새 나라의 어린이냐고 제가 막 10시만 되면 바로 잤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러면 키가 크고요. 중1 때가 158? 이 정도였는데 중3 때 168이었습니다. 3년 동안 10cm가 컸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좀 키가 커서 170이 된 거예요. 한국과 친구들이 다 키가 크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 같이 키 재보는 거거든요. 딱 170인 친구랑 저랑 키가 항상 재면 똑같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172가 된 거예요. 2cm가 더 큰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를 해서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는 170까지만 크고 싶은데 키가 더 커버리니까 이건 필라테스 때문이다 싶어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의 큰 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엽떡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다이어트 방법과 몸매 유지 방법 궁금합니다. 패션 센스 좋으신데 옷 살 때 어떤 거 참고하나요? 저 마라탕, 엽떡 진짜 엄청 좋아하고 엽떡 먹을 때 무조건 치킨 같이 먹고 마라탕 먹을 때는 꿔바로우. 저만의 색깔론이거든요. 그게 빨간 음식이 있으면 하얀 음식을 같이 먹어야 그 조화롭다. 다이어트 방법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체중이 늘어났다 싶으면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건강 주스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그 블루베리랑 바나나랑 흑임자 가루랑 서리태 미숫가루 이렇게 좀 섞어서 갈아 마시면은 엄청 맛있는데 포만감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한 끼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센스가 좋은데 옷 살 때 어떤 거 참고하는지 보통 그냥 핀터레스트 같은 거 엄청 많이 보고 뭔가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은 플랫폼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뒤져봐요. 그래서 쇼핑몰 보고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옷을 보고 쇼핑몰을 고르는 느낌? 평소에 하시는 관리나 시술 같은 거 있나요? 너무 예뻐요. 제 추구미예요. 제가 추구미라니. 평소에 하는 관리는 경락을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간 지 2주 돼가는 것 같아요. 라미 했냐고 엄청 많이 여쭤보시는데 라미랑 교정 안 했거든요. 그 교정이 필요한 이다라고 생각을 못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조금 교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비추했던 치과들이 좀 많아서 지금 교정을 안 하고 있고 방송 보고 비대칭이 심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는 보톡스로 잡으면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쪽만 올라가는 쪽에 조금 놓고 최근에 울세라 받았어요. 울세라. 얼굴이 너무 뻥뻥해 보여가지고 울세라 받았는데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할 것 같은?
현지님이 제일 많이 쓰는 색조 화장품들 궁금해요. 제일 자주 쓰는 립, 블러셔, 아이 등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봤는데 난 섀도우 이거 많이 쓰거든요. 샵쌤이 알려주신 건데 이거랑 이거 베이스로 하고 이거였나? 이거 밑에다가 좀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어찌저찌 음영을 주고 다니긴 해요. 오늘은 샵 가서 받았습니다. 엄청 다르죠? 퀄리티가. 화장 블러셔는 클리오 에어 블러 힙 블러시. 엄청 약간 연보라 느낌이고 이렇게 크림 타입 블러셔하고 하밍의 파우더 블러 라이팅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뽀용해져요. 뽀용. 그리고 하이라이터 글린트 거 엄청 잘 쓰고요. 콧대랑 여기 앞에 하면은 약간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빛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레어 뷰티 미국 셰프라에서 산 건데 근데 이거 단점이 엄청 잘 깨져요. 지금 메이크업을 받고 오긴 했지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조금 뭔가 더 밝아졌죠? 립은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플러 핑크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이걸로 베이스를 발라주고 하밍 글로이 무드 글로스 밀크 로즈 이거를 안에 발라주거든요. 이런 멀멀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색조는 아닌데 팡팡 헤어 팡팡인데 샵에서 다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엔 그런 걸 신경 안 썼는데 사진을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비어 보이면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요즘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추천합니다. 끝! 승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과 보람찼던 순간은? 힘들었던 거는 입사 초반에 저희가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브리핑 하는 실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 갔다가 셔틀버스를 타고 회사로 들어가요. 그냥 거기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 시간이 비행 출발 시간 2시간 전이면 브리핑 시작 시간 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해 있어요. 그게 약간 룰처럼 돼 있었어요, 그때는. 막내는 더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만약에 이제 아침 한 8시 출발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브리핑이 6시예요. 그러면 5시까지는 브리핑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최소 40분 걸리니까 4시쯤에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도대체 몇 시에 해야 되는. 보람찼던 순간은 너무 많죠. 정말 너무 많아요. 하기 인사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생했다.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그때 저는 보람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비행하면서 여기 다시 가보고 싶다. 비행할 때 제일 좋아했던 노선이 하와이랑 라스베가스인데 저는 하와이 요즘 너무 가고 싶어요. 일단 하와이는 날씨가 너무 좋고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무드도 너무 좋았고 이 호텔 바로 앞에 해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비치타월 같은 거 깔고 앉아서 포케 같은 거 포장해서 바다 보면서 먹으면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한항공 임원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팁이나 당시 준비하셨던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항상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넌 팬이에요. 공채 떴다고 면접 중이라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일단 준비했던 방법은 질문지 최대한 많이 뽑아놓고 키워드를 잡아서 대답하기. 대답 많이 해보기. 연습 많이 해보기. 그거고 임원 면접 준비 진짜 엄청 떨리실 것 같은데 병원 가면은 저 너무 긴장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약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알 정도만 먹고 갔거든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됐었고 제가 임원 면접 때 질문을 아예 못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롤플레이를 여쭤보셨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못 들은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분, 두 번째 분이 대답하는 거를 듣고 좀 유추를 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계신 면접관분이 약간 갸웃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망했다 했는데 다행히 붙었지만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뻔뻔하게 기세로 최대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답변의 퀄리티도 보시겠지만 이제 인상 많이 보시거든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이라도 내뱉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파이팅입니다. 임원 면접 붙으셨으면 좋겠네요. 언니 기내 방송문 리딩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일할 때 어떤 톤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럼 진짜 짧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기내 방송문이 좀 예전 거라서 지금은 좀
바뀌었고 지금은 그리고 녹음된 걸 틀고 있어요. 아마 승무원이 직접 육성으로 방송하는 게 많진 않을 거예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도쿄까지 가는 대한항공 705편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쩌다가 승무원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3 때 저의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었고 수능도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1년 더 공부를 좀 해보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너무 친했던 친구가 승무원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번 항공과 도전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친구의 권유로 항공과를 들어가게 됐고 서비스라는 직종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회사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공채 떴으니까 일단 넣어봐라 하셔가지고 넣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 된 거예요.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뭐 장점을 보고 들어갔다거나 한상이 크다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일을 그래도 꽤 오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도 엄청 만족했고 다른 친구들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Q&A인데도 말이 막 이상하게 나오고 몇 번을 다시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역시 Q&A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더 좋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